여러분, 자유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을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아마도 여러분께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했던 말로 기억할 것입니다. 아닙니다. 미국의 제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의 말입니다. 제퍼슨이 대통령이 되기 전인 1787년에 친구 윌리엄 스미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유란 나무는 애국자들과 독재자인 폭군들의 피를 가끔 마셔야 한다. 애국자들의 피만 흘리게 해서는 자유가 쟁취될 수 없고 독재자들도 함께 피를 흘려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자유란 그저 얻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죠. Freedom is not free인 것입니다.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100주년을 맞이하여 자유와 민주주의의 상징인 자유의 여신상이 1886년 10월 28일 클리블랜드 대통령이 참석한 자리에서 제막되었습니다. 프랑스 국민의 성금과 프랑스의 역사학자 에드와르 라블레아가 영감을 받아 제작하여 미국으로 운송하여 설치한 것이죠. 바로 지난달에 프랑스의 어떤 의원이 자유의 여신상을 돌려달라고 했더군요. 미국이 없었더라면 프랑스는 지금 독일어를 사용할 것이라고 대변인이 완전히 일축을 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나라에서 애국자들이 피를 흘려가면서 자유를 쟁취하려고 했지만 독재자들이 건재했기 때문에 독재자들의 피는 흘리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는 멀어지고 독재는 강화되었던 것입니다. 천안문 사태는 1976년과 1989년 6월 4일 두 차례 일어났던 투쟁이지만 자유를 향한 애국자들의 피만 천안문에 흥건하게 보였고 독재자인 공산당은 건재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홍콩의 민주화 운동은 2019년 3월 15일부터 2020년 중순까지 이어졌지만 1279명이 체포되고 2961명이 기소되었으며 시위대 2633명이 부상하고 15명이 사망하였고 경찰이 600명 부상당하였습니다. 이 역시 독재자들의 피를 강요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운동입니다. 현대인들이 절대적 가치로 신봉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는 엄청난 위험성과 한계가 있지만 지금까지 인류가 발전시킨 지고지선의 제도라고 믿기 때문에 그 위험성을 주목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피를 흘리고 쟁취한 자유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감히 어느 누구라도 훼손하지 못하는 절대적 진리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국민이 주인이라고 하지만 국민이 주인 역할을 한 적이 있습니까? 대표자를 뽑을 때까지만 주인 행세를 하고 끝나면 바로 종이 되어버리는 것이 민주주의의 현실 중의 하나입니다. 다수결주의는 치명적 결함을 안고 있습니다. 다수라는 명분으로 소수를 지배하는 합법적 횡포를 부려도 제지할 방법이 없으며 다수결은 선거를 통하는데 이 과정에 검은 세력이 숨어들어 조작된 다수결이 된다는 겁니다. 이름하여 부정선거, 세계 여러 나라의 부정선거가 이를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설마요? 설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원래 죄인인 인간이 그런 짓을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시는 그 근거는 어디에 두는 겁니까?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을 기반으로 하지만 사람은 자유보다는 평등을 선호하게 됩니다. 민주주의의 문제와 위험성을 간파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1800년대 중반에 프랑스의 알렉시 드 토크빌 판사였습니다. 민주정치는 다수의 이름으로 전제정치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죠.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은 자유평등 박애를 내세우며 구체제를 무너뜨리는 데는 성공하였지만 정치 과잉 현상으로 이어져서 선동과 폭력이 난무하고 진정한 민주정치는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이때 판사이며 정치 철학자였던 알렉시 드 토크빌은 1831년에 7개월 동안 미국을 돌아보면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목격하고
유럽의 민주주의도 미국의 민주주의를 닮아야 한다고 주장했죠. 다만 민주주의가 중시하는 다수결 투표 제도에서 다수의 횡포와 이에 따른 입법 행정의 불완전, 정치인의 표퓰리즘화라는 문제점을 간파했던 것입니다. 자유와 평등은 서로 충돌할 가능성이 많다고 본 것이죠. 일상화된 자유는 장점이 잘 드러나지 않지만 평등은 그 효과가 즉각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평등을 더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큰 위험이란 평등이 자유를 잠식하는 데 있다. 다수의 의견이 소수에게 동일화의 압력을 강하고 그 결과 개인의 자유가 희생된다는 것입니다. 다수의 전능은 입법자의 전제 정치를 가능하게 하고 또한 관리들이 임의적인 권한을 가질 수 있게 한다. 다수는 법률을 만들고 감독하는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통치자와 피통치자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며 공무원을 자신들의 수동적인 대행자로 간주한다. 특히 정치적 야심가가 대중과 연합할 때 민주주의가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이성적이고 능력 있는 사람보다 카리스마 있고 선동을 잘하는 사람이 국민의 귀를 솔깃하게 하는 공약으로 권력을 잡게 된다는 것이죠. 민주주의가 필연적으로 직면하는 표퓰리즘의 폐단을 그는 이미 그때 간파했던 것입니다. 서서히 정치적 무관심에 빠지는 미국을 보면서 민주주의가 다수를 등에 업은 독재자의 등장을 부를 수도 있다고 우려하면서 1930년대에 히틀러가 민주적으로 집권했지만 결국 독재하게 된 것은 그의 예측이 얼마나 정확한 것인지 보여주는 실제 사례입니다. 그는 언론과 종교, 지식인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언론과 결사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약점을 보완한다고 역설했죠. 과도한 평등과 다수의 횡포에 의해 발생되는 악에 맞서기 위해서는 오직 한 가지 효과적인 방법밖에 없는데 그것은 바로 정치적 자유라는 겁니다. 특히 언론의 자유야말로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주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유권자의 자질과 교육도 중요한데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은 그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한국경제에서 2019년 4월 8일 시사교양 섹션에 김태철 논설위원의 글을 제가 따오면서 조금 각색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언론은 자유를 넘어서 방종, 천지분갈을 못하고 있습니다. 가끔은 한두 개 언론사가 문제이긴 하였지만 지금은 모두가 한 통속입니다. 자유를 지키려는 여러분은 피를 흘릴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자유를 방해하는 세력들의 피를 강요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말입니다. 세계의 학자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사상 공작이 먹혀들어 자발적인 공산주의자들이 눈과 귀를 막고 자기들이 마음 먹었던 세상을 만들어서 바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섭된 공산주의자들보다 자발적이고 자생적인 공산주의자들이 훨씬 더 무섭습니다. 대단히 무섭습니다. 그리고 5천년 중화주의를 내세운 시진핑의 공산당이 대한민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공산당은 남북을 등거리 통치하기 위해 오랜 세월 공을 들였습니다. 여러분, 서울대학교에 시진핑 기념관이 어마어마하게 건립된 걸 아십니까? 공자사당은 예로부터 있어 왔지만 지금 독재 권력의 대장인 시진핑의 기념관을 서울대학교에 건립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서울대학교 총장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자유는 자유를 지키려는 사람의 피와 자유를 방해하는 세력의 피를 동시에 먹고 자라는 것입니다. 애국자들의 피만 흘려서는 자유가 지켜지지 않습니다. 자유를 위해서 역사의 한 장 한 페이지 기록될 뿐입니다. 반드시 자유를 방해하는, 자유를 억압하는, 자유를 빼앗는 독재 권력자들의 피도 저 광장에, 저 아스팔트에 함께 뿌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주장이 아니라
역사가 웅변하는 역사적 현실이자 역사적 정의입니다. 지금까지 자료는 네이버와 위키피디아 자료를 인용하였다는 것을 밝혀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유, 자유, 자유.